국내 하루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넘어서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상위국인 영국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과연 4차 대유행의 중심에 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리한 백신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7월 7일 집계 결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5명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하루 가장 많은 확진자 발생 규모인데요. 연이틀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것도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백화점 등 유통가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늘어나면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시작도 못하고 다시 유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정부에서는 이미 4차 대유행으로 판단하며 거리두기 최고 단계 카드까지 만지작거릴 정도인데요. 백신 접종 상위국인 영국에서도 다시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도 역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제는 델타 바이러스 플러스까지 나오게 되면서 백신을 맞고도 2주 뒤 확진되는 일명 돌파 감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백신 개발 속도보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속도가 빠르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국내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살펴보면 총 50.1%가 변이 바이러스였는데요. 이 중 영국 유래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25.9%, 인도 유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23.6%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우세종으로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마저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며 벗었던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문제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백신은 무엇일까요? 개발이 되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를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따라서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들어온 백신부터 알아봐야겠죠. 한국에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가 도입된 상태입니다. 1차 접종률은 29.9% 정도 되고요. 2차 접종 완료는 10.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중 1차 접종률 기준으로 순위를 보자면 1위가 아스트라제네카, 2위가 화이자, 3위가 얀센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접종률 1위인 이유는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상온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죠. 제 주변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 백신의 가격대를 저렴한 순위로 나누면 1위가 아스트라제네카, 2위가 얀센, 3위가 화이자, 4위가 모더나로 볼 수 있죠. 물론 국내 도입된 백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은 워낙 믿을 수가 없고 거의 물백신이라고 불릴 만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 도입하게 된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럼 이제부터 국내에 도입된 백신 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유리한 백신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파 감염 사례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7월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돌파 감염 사례는 총 8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를 백신별로 보면 화이자 37명, 아스트라제네카 25명, 얀센 19명인데요. 접종 10만 건당 돌파 감염 비율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4명, 화이자 백신은 2.1명, 얀센 백신은 2.5명입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현재 국내 도입된 백신 중 얀센이 변이 바이러스에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얀센은 2회 접종이 아닌 1회 접종이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겠죠.
다만 돌파 감염 비율 자료가 알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나눠지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워 보입니다만 접종률 순위와 돌파 감염 비율을 합쳐보자면 그나마 얀센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mRNA 기반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성상 이에 맞춘 빠른 백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변이 맞춤형 개발 속도가 빠른 mRNA 백신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mRNA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를 만드는 유전자를 설계독격인 mRNA 형태로 인체에 주입해 항체를 형성시키는 방식인데요. 변이 바이러스는 스파이크에 돌연변이가 생겨 나타나는데 이 스파이크 정보를 분석해 설계도만 바꾸면 쉽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RNA 기반 백신의 경우 한두 달이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mRNA 기반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인데요. 이 백신의 단점은 주로 남자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에서 나타나는 심근염 부작용입니다. 접종 후 4일 내에 증상이 발생했으며 2차 접종 후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다행인 것은 환자 대다수가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됐다는 점입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도 자체 mRNA 기반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한미약품과 ST팜, 진원생명과학 등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mRNA 백신 개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이면 성과물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크게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과 mRNA 방식의 백신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화이자와 모더나가 mRNA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단백질 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도 곧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영국 주도하에 만들고 접종에도 많이 쓰인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인체 유래가 아닌 침팬지 유래의 아데노벡터를 최초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요. 물론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렴한 가격과 상온에서 보관 가능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백신 중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여준 것은 장점일 겁니다. 이렇게 백신마다 특징이 다르고 성별과 나이에 따라 그 부작용과 효과가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접종을 고려해보는 게 좋겠죠.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진단키트 관련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젠,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소마젠, 수젠텍 등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변이 바이러스에 유리한 백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얀센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통계를 내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추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에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교차 접종도 대세가 되고 있기에 에이즈 치료에 쓰이는 칵테일 요법처럼 더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mRNA 기반 백신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 개발될 mRNA 기반 백신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은 mRNA 기반 방식이 인류에게는 처음 도입되는 기술이고 테스트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임상기간이 불안감을 높이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은 늘 이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부디 큰 부작용 없이 잘 발전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